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팽재훈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내수시장 침체,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악재는 규모를 가리지 않고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상등 켜진 대기업의 실적, 이슈픽에서 살펴봅니다. 네, 주요 기업들의 올해 3분기 실적이 대부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올해 3분기 기업 39곳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15곳은 실적이 전망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11곳은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의 10% 이상 미달하는 어닝쇼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국내외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실적 전망치 자체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영업이익이 훨씬 더 좋지 않았다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별로 좀 살펴보면요. 현대차가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차의 3분기 실적 매출액은 26조 9,689억 원으로 영업이익은 3,785억 원이었습니다. 엔진리콜 등이 있었던 지난해 3분기보다는 31%가 낮은 수치긴 했지만 그럼에도 실적 전망치보다는 29%나 밑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주요 코스피 상장사인 LG상사와 삼성물산, NH투자증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모두 어닝쇼크 명단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눈높이가 낮았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놓은 대장주도 있습니다. 이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인데요. 삼성전자는 3분기 영업이익이 약 7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2% 감소했지만 기대치보다는 8.8%를 상회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역시 4,726억 원의 영업이익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92.7%가 줄었지만 오히려 시장 기대치보다는 10%가 증가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네, 반도체 업계의 낮은 기대치에 오히려 반등 효과를 누렸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만큼 실적 전망치가 낮았다는 거는 업계 전반에서 시장 전망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올해 앞서 있었던 실적만 봐도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재벌닷컴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 같은 매출액 10조 원 이상 비금융 3장사 13개사의 올해 1에서 3분기 영업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액은 총 506조 97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7%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업이익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이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은 75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영업이익은 33조 2천억 원으로 무려 1년 전보다 반토막 넘어선 56%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율이 나타난 영업이익률은 15%에서 7%로 8%나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원어치를 팔면 지난해에는 146원을 벌였지만 올해는 66원밖에 벌지 못했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매출액은 큰 타격을 입지 않았지만 이 순수익 자체가 상당히 줄어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해 주요 기업들의 총 영업이익을 견인했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우 반도체 업황 악화로 실적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영업이익이 26%에서 12%로 SK하이닉스는 54%에서 12%로 대폭 하락한 겁니다. 그 밖에도 LG화학과 LG디스플레이, SOL 등의 영업이익률이 하강 곡선을 그렸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 업체도 그렇지만 디스플레이나 전자 또 정유, 건설 산업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떨어졌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그만큼 기업 차원에서도 비상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떨어졌을까?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요인은 다양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의 격화,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 강화에 중국 정부에서 경쟁적으로 기술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내부적인 요인을 따져보자면 내수 경기가 악화되는 분위기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원인이 기업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인명 교체까지 단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이후 젊은 임원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6말 7초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기업 차원에서 세대 교체 바람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업계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이 실적이 악화되면 중소기업도 함께 영향을 받는다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중소기업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제 상황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대기업의 실적 부진에 중소기업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악화되며 납품 물량이 감소하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납품기일 단축이나 원가 절감과 같은 과도한 고통 분담까지 함께 이뤄질 수 있어 중소기업 차원에서도 대응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실적 악화의 여파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꼽은 뉴워드는 트리클 다운 효과입니다. 낙수 효과라는 말로도 불리긴 하는데요. 영어로 트리클은 물방울 등이 똑똑 떨어지다, 졸졸 흐르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운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경제용어로 사용되면 넘치는 물이 바닥을 적신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즉 대기업이나 부유층의 성장을 촉진하면 중소기업과 서민층의 소비자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 전반적인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이론입니다. 이 낙수 효과라는 말을 같이 쓰기도 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트리클 다운 효과를 기대하고 경제 정책을 펼친 대표적인 예로는 아버지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있었던 1989년부터 1992년까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이유로 감세를 단행한 것이 바로 대표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정책이 신통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잖아요. 이 때문에 클린턴 정부가 들어오면서 바로 철폐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트리클 다운에 대해서는 비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빈부격차를 더 늘린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이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기업의 법인세율을 크게 낮춘 적도 있지만 효과가 크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내에서는 전략적으로 이 트리클 다운 효과가 유효합니다. 이윤이 많이 남는 프리미엄 상품에 투자를 집중해 재원을 확보하면 이를 통해 다른 제품들의 연구 개발에도 투자를 하는 것이죠. 이 최근 프리미엄 시장이 활성화되는 이유 중 하나도 이 때문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기입니다. 시장 자체가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침체되고 있으니 트리클 다운 효과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글로벌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며 기존의 여러 경제 정책들이 재구시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참신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경기 침체는 장기전으로 돌입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경기 회복에서 완벽한 정답이 나오지 않은 오늘입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여러 경제법이 나오고는 있지만 침체는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시되는 경제법 중 하나가 바로 갈등이라는 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또 브렉시트 등 저마다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모습이 지금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아직까지 상생이라는 고리 안에서 명확한 해법을 나오지 않고 있지만 고통 분담이 아닌 상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다면 그곳에서 돌파구로 향하는 작은 빛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팽재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